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달리는 팟캐스트 MC 두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뭐 챙겨 드시나요? 홍삼, 비타민, 유산균 한두 개쯤은 드시고 계시죠? 오늘은 바로 30대 이후부터 100세까지 우리가 꼭 알면 좋은 건강식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 20대까진 뭐든 잘 버텨지는데요. 30대가 되면 슬슬 체력이 달라지면서 나도 뭔가 챙겨야 하나 고민이 시작되죠. 자, 그럼 오늘도 같이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아직 20대인 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 곁에 찾아온 현아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건강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뚝 하고 그거 나도 그래요. 난 요즘 아침마다 무릎에서 쿠궁 소리 난다? 마치 무릎에 드럼 세트 달린 것 같아. 두 분, 벌써 30대 이후 증상 제대로 오셨네요. 전 아직 사실은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밤에 라면 먹으면 바로 얼굴 붓고 다음날 피곤해서 힘들어요. 맞아. 예전엔 라면 먹고 새벽까지 놀다가 출근해도 버텼는데 이제는 그랬다간 에휴, 생각만 해도 힘드네요. 나도 예전엔 내 몸은 아이언맨이다 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냥 깡통 로봇 같아. 그래서 영양제 챙겨 먹기 시작했거든? 근데 문제는 뭘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 완전 공감. 검색하면 다들 이건 꼭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결국 장바구니에 다 담다 보니 집에 약국 차려도 될 정도. 맞아.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30대 넘어가면서 진짜 다들 고민하더라고요. 면역력 떨어졌다, 눈이 침침하다, 피곤하다, 당 당긴다, SOS 신호 팍팍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제목하여 30대 이후 몸이 보내는 SOS 건강식품 완전 정보. 오늘은 장 건강부터 면역, 피로, 눈, 심지어 민간요법까지 다루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거기에 영양제 중복 섭취하면 간에 무리가 간다는 무서운 얘기까지. 오, 벌써부터 등골이 오싹하다. 근데 웃으면서 들어도 돼요? 우리 방송은 재미와 정보 둘 다 챙기니까. 맞습니다. 듣는 동안 나도 이런 거 겪었지 하고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그럼 다 같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장 건강. 30대 이후엔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면서 소화가 약해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몰려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맞아. 기사 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장에 면역세포가 많다고 해서 맨날 치킨 피자 먹으면서 이 정도 자극은 장이 알아서 처리해주겠지 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완전 폭풍설사. 혜준 씨, 장은 쓰레기 처리장이 아니고요. 섬세한 면역 사령부라니까. 그래서 유산균이나 발효식품 챙겨 먹는 게 중요하대요. 김치, 요구르트, 된장 같은 거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발효식품 속 유산균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고 면역세포 활성에도 도움된다고 해요. 그럼 유산균 알약이랑 김치랑 같이 먹으면 더 좋나? 아니면 장에서 싸움 나나? 장에서 야, 우리 이미 많아 하고 밀어내는 거 아니야? 중복은 문제 없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 차거나 속 불편할 수 있대요. 적당히 꾸준히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장 건강은 유산균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식이섬유도 같이 챙겨야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유산균 플러스 김치 플러스 채소 조합이 딱이죠. 김치라. 우리 엄마 말씀이 밥상에 김치 없으면 반찬 아니다였는데 그게 다 과학적 근거가 있었네. 자, 다음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요즘은 내가 왜 이렇게 자주 아프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 예전엔 감기 한 번 걸려도 그냥 으슬으슬하네 하고 축구하러 나갔는데 요즘은 미열만 나도 혹시나 큰일 난 건가 하면서 검색부터 해요. 저도 그래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바이러스에도 잘 걸리고 심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지니까 진짜 중요하죠. 심지어 연구 결과에도 면역력이 약하면 암 같은 큰 질환까지 위험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러면 면역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홍삼 먹어라 이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기본은 다 아시죠?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적당한 운동, 그리고 비타민 C, D 같은 영양소 보충. 여기에 최근 많이 강조되는 게 바로 햇빛이에요.
한국의 10명 중 7명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부족하면 꼭 영양제로 보충해야 해요. 햇빛? 아, 그거 비타민 D 공장 돌리는 거지. 근데 나 여름에 좀 나갔더니 피부가 새 옷처럼 익어버리던데. 네, 맞아요. 햇빛은 분명 장점이 있죠. 비타민 D 합성이 잘 되면 면역세포 기능이 좋아져서 바이러스나 세균 방어력이 강해져요. 근데 단점도 있죠. 자외선이 너무 강하면 피부 노화, 기미, 주근깨, 심지어 피부암 위험까지 높아지거든요. 와, 그러니까 햇빛은 약이자 독이다 이런 거네. 오래 있으면 피부는 탔는데 면역력은 올라가고, 근데 오래 있으면 암도 생기고, 이거 어떻게 균형 맞춰야 돼? 전문가들 말로는 하루 15분, 30분 정도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햇빛 쬐는 게 제일 좋아요. 피부를 다 태울 정도로 오래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산책하면서 햇빛 받는 정도면 충분해요. 헐, 요즘 회사원들이 햇빛을 언제 쬐? 아침에 출근할 때는 지하철, 퇴근할 때는 벌써 깜깜. 사실상 햇빛 난민이야. 오케이. 그럼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나가서 볕 좀 쬐야겠다. 대신 모자랑 선크림은 필수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면역력을 높인다고 해서 이것만 먹으면 만병통치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 유산균 먹으면 장 건강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개인마다 효과 차이가 있고 너무 고용량으로 먹으면 오히려 복통 생기거나 설사할 수도 있어요. 아, 나 유산균 하루에 3알씩 왕창 먹은 적 있는데, 그래서 배가 요동쳤구나. 그땐 면역력보다 화장실 달리기가 더 급했어. 면역력은 올랐는데 사회생활력은 떨어지는 거네. 결국 포인트는 적당히, 꾸준히, 내 몸에 맞게 햇빛이든 영양제든 운동이든 다 똑같아요. 무리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적절히 하면 방패처럼 지켜주는 거죠. 좋다. 나 오늘부터 점심에 밥 먹고 10분 산책하고 지우선 비타민제 하나 챙겨 먹는다. 그리고 선크림 꼭 바르고. 여러분도 면역력 관리 생활 속에서 균형 있게 챙기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도 피곤하다, 이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게 바로 만성 피로의 신호거든요. 맞아, 맞아. 난 진짜 8시간 잤는데도 아침에 기상할 때 좀비 같아. 혹시 이거 나이 탓인가? 일단 피로가 쌓이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수면 부족,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잘 모르는 게 바로 영양소 결핍이에요. 기본적으로 피로 회복에는 에너지 대사가 잘 돌아가야 해요.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그걸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아, 그래서 편의점에서 피로회복제 보면 다 비타민 B군 들어있구나. 맞네, 맞네. 근데 그거 마시면 잠깐은 개운한데 솔직히 오래 가진 않던데? 여기서 말하는 비타민 B군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특히 B1은 피로물질인 젖산을 없애주고, B2와 B6군은 에너지 대사에 필수, B1B는 신경 기능까지 도와줘요. 그러니까 부족하면 금방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나 고카페인 음료는 순간적으로 각성 효과는 주지만 근본적인 피로 해결은 아니에요. 오히려 카페인에 의존하면 불면증 생기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이 오죠. 그럼 내가 밤마다 마시는 불타는 황소음료. 그것 때문에 더 피곤했던 거야? 야, 그거 네 피로를 줄이는 게 아니라 통장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진짜 방법은 꾸준히 영양을 보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도 피로 회복에 좋아요.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숙면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수면의 질이에요. 단순히 오래 자는 게 아니라 깊게 자는 게 필요하죠. 특히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은 블루라이트 때문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서 숙면에 방해가 돼요. 아, 그럼 나 어제 새벽 조식까지 유튜브 쇼츠 본 거. 그것도 피로의 원인? 넌 피로를 풀 생각이 없구만. 맞아요. 그래서 피로회복의 핵심은 3단계예요. 영양소,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충분한 단백질, 생활습관, 규칙적인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자극 피하기, 카페인 과다 섭취, 야식, 늦은 밤 스마트폰 줄이기. 결국 꾸준히 기본기를 지키라는 거네. 근데 현실은 회사가 야근을 시키는데 내가 뭘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가 피로해도 다 사회 구조적 문제야?
뭐 일정 부분은 맞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어 야근 후에라도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주말에 햇빛 보면서 산책, 이런 작은 습관이 피로를 확 줄여줘요. 오케이. 오늘부터 회사 끝나면 집 앞 공원 한 바퀴 돌고 자기 전엔 폰 대신 책 한 장 읽고 자야겠다. 야, 너 책 읽는다고? 대박인데? 이건 면역력보다 더 놀라운 변화 아니냐? 여러분도 피곤할 땐 무조건 카페인만 찾지 말고 생활 속에서 작은 루틴에 바꿔보세요. 그게 진짜 피로 회복의 비밀이에요. 요즘 눈이 뻑뻑해서 미치겠네. 내가 혹시 드라이 아이 된 거 아냐? 야, 넌 이미 드라이 하잖아. 애인 없는 지 몇 년째야? 갑자기? 근데 농담 같아도 사실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 눈 건강이 위험하긴 해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TV까지 눈이 쉴 틈이 없거든요. 맞아요. 특히 사무직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모니터만 보잖아요. 전 퇴근하고도 폰 보다가 눈이 아파서 눈알이 로그아웃 될 지경이에요. 진짜 과학적으로도 문제예요. 장시간 모니터 보면 눈의 깜빡임 횟수가 줄어요. 원래 분당 15트 20번 정도 깜빡여야 하는데 모니터 볼 땐 5번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럼 눈물이 잘 안 퍼져서 건조해지고 시력이 뿌옇게 되죠. 아, 그래서 내가 요즘 자꾸 눈앞이 흐릿한 거구나. 난 노안인 줄 알았는데, 야, 너 노안도 이미 시작했을걸? 근데 농담이 아니라 시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에요. 자외선 노출, 영양 불균형, 생활 습관도 크게 작용하거든요. 자외선? 근데 그건 피부에만 해롭지 않아요? 아니에요. 자외선은 눈에도 큰 영향을 줘요. 특히 강한 햇빛을 오래 보면 백내장, 황반 변성 위험이 올라가요. 그래서 해외에선 선글라스 착용을 권장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선글라스는 멋을 부린다는 이미지가 강해서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도 햇빛 강할 땐 무조건 선글라스 써야겠네요. 근데 밤에도 선글라스 쓰는 애들 있던데, 그건 눈 건강 때문은 아니겠지? 네, 맞아요. 낮에 자외선 차단용으로만 쓰세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영양이에요. 눈 건강에 좋은 대표 성분 뭐가 있을까요? 당근! 어릴 때 만화책에서도 맨날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 했잖아요. 정답이에요.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시력 유지에 도움을 주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즘 가장 많이 연구되는 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에요. 루 뭐라고요? 루테인이요. 이게 황반이라는 눈 중심부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쉽게 말해 눈의 선글라스 필터 같은 역할을 하죠. 근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합성이 안 돼서 음식을 통해서나 영양제로만 보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루테인 많이 먹어야겠네. 어떤 음식에 있어요? 케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아요. 또 옥수수에도 들어있고요. 사실 우리가 잘 챙겨 먹으면 보충제 없이도 가능해요. 근데 현실은 편의점 김밥, 컵라면, 치킨, 이게 우리 식단 아닌가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 다들 영양제에 의존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더라도 과용은 주의해야 해요. 루테인도 하루 권장량이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있어요. 허, 역시 뭐든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건 아닌 거네요. 결국 눈 건강도 밸런스 게임이네. 영양은 챙기들 적당히. 햇빛은 쬐들 선글라스는 꼭. 모니터는 보되 중간에 눈도 쉬고. 정확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자주 권하는 방법이 바로 20대, 20대, 20 법칙이에요. 20분마다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20피트, 약 6m 떨어진 곳을 20초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눈의 초점 조절근을 풀어줘서 피로를 줄여줘요. 와, 그거 회사에서 쓰면 좋겠다. 근데 상사한테 저 지금 눈 건강을 위해 창밖 바라보는 중입니다 하면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 모니터 보다가 상사 얼굴을 20초간 바라봐. 진짜. 어쨌든 여러분, 눈 건강은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힘들어요.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루테인 음식 챙기고 20대, 20대, 20도 실천하고 집에 가서 안구 마사지도 해줘야겠다. 야, 넌 마사지 할 시간에 차라리 일찍 자라. 그게 더 눈에 좋아.
이번에는 골다공증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50대 이상은 골다공증이 큰 문제예요.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뼛속이 구멍이 송송 뚫린 것처럼 약해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돼요. 맞아요. 실제로 50대 이후 여성분들 사이에서 척추 압박 골절이나 고관절 골절이 많이 발생해요. 한 번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오래 걸리고 생활의 질이 확 떨어지죠. 제가 아는 분도 고관절 골절이 돼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으로 첫 번째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예요. 칼슘은 뼈의 주재료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햇빛을 잘 안 쬐어서 비타민 D 부족이 흔해요. 와, 정말 햇빛은 우리들에게 필수 요소 중에 하나네요. 맞아요. 하지만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자외선 과다 노출은 피부암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루에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식으로는 우유, 멸치, 두부 같은 걸 챙기면 좋아요. 운동도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뼈는 하중을 받아야 단단해져요. 그래서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근력 운동이 좋아요. 단, 수영 같은 운동은 심폐에는 좋지만 뼈 강화에는 큰 효과가 없어요. 특히 골다공증은 증상이 나타난 뒤엔 늦어요. 그래서 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구나. 요즘 영양제 많이 챙겨 먹는 분들 많잖아요. 문제는 이게 다 몸에 좋을 것 같지만 중복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지방 감소 기능을 표방한 건강기능식품을 두 종류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비율이 66.6%에 달합니다.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다른 유사 제품과 함께 복용 시 간독성 등의 부작용 가능성이 보고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독 섭취하니 비타민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비타민 A 부족하면 시력에 문제가 생기지만 과잉 섭취하면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또 칼슘도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에 쌓여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죠. 그럼 난 비타민 C를 하루에 3000mg 먹는데 그것도 위험해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라 과잉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 설사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신장결석 위험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막연히 좋다더라 해서 먹으면 안 되겠네요. 내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해야겠구나. 맞아요. 근데 또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복으로 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합 비타민에 이미 비타민 B가 들어있는데 또 따로 비타민 B 영양제를 먹는다든지. 특히 요즘은 기능성 표시 식품이 많아져서 마트에서 산 프로틴 음료에도 비타민이 들어있고 심지어 에너지 드링크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과잉 섭취하는 거예요. 아, 저희도 모르는 사이 많이 먹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간을 망가뜨리는 근거가 명백한 영양제 4가지를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뭔데요? 우선 1, 서양승마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 유사작용을 해서 갱년기에 많이 활용 제품이기도 하고요. 2, 녹차 추출물 카테킨이 있어요. 카테킨은 적정 용량 먹으면 간에 좋은데 고용량을 먹게 되면 오히려 간 수치를 높여줍니다. 해외 기준의 제품의 용량을 많이 먹었을 때 기준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카테킨 1000mg 정도를 하루에 계속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비타민 A 고용량이고요. 여드름 케어 목적으로 드시는데 상한 섭취량의 4배 정도 섭취 시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4000전 아이올 단위 정도라고 합니다. 4. 비타민 비탐, 나이아신 고용량이 있고요.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루 1000mg 정도 드시는 분들 간독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역시 영양제도 과유불급이네. 부족해도 문제, 많아도 문제. 그럼 안전하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먹는 영양제 리스트를 꼭 정리하셔야 해요. 약사나 의사에게 보여주면 겹치는 성분을 체크해줘요. 둘째로는 권장량을 꼭 확인해야 돼요.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는 먹어야 하지만 일정량 이상은 무의미하거나 위험할 수 있거든요. 결론은 약통 들고 다니는 대신 KNH-AN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 고령, 기혼, 높은 학력 소득층, 비흡연자,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관적인 건강인식, 자기 건강 평가가 좋을수록 섭취율 상승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반대로 비만인 경우에는 섭취율이 다소 낮았고 고혈압, 굴다공증 환자는 섭취율이 더 높았으며 천식 환자는 낮았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주관적 건강 웰빙 지수를 약 11%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오늘 건강 얘기하다 보니까 내 몸 상태가 갑자기 더 걱정되네요. 매일 걱정만 하잖아. 실천은 해야지. 맞아요. 여러분도 방송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배운 거 하나씩 꼭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면역력, 혈액순환, 눈 건강, 영양제, 뼈 건강까지 다뤘는데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올 예정입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